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 대결과 정치 토론을 펼치고요. 선곡 대결에서 승리한 쪽의 노래를 끝날 때 들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두 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십니다. 무거운 중진들이시고요. 네, 지금 저희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도 있고 댓글로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곽상도 의원 사직안이 처리됐죠. 아들이 받은 50억 원 퇴직금 관련된 논란의 여파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끝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동민 의원님. 이제 시작이죠. 네.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의혹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돈 받은 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예 지금 없었어요. 예. 곽상도 전 의원님이 되셨나요? 의원 등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아예 없는 거고, 그 50억 클럽에는 또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소위 말하는 법조, 네, 법조인들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시고, 언론인도 포함되어 계시고, 예.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 사회의 법조 언론 이 기득권 카르텔의 합작품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대국민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돈 받은 자가 누구인지, 과연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이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네.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기득권 비리 구조, 부패 구조, 특히 법률 카르텔, 법적 카르텔 이번 기회에 좀 만천하에 드러내서 국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성중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기동민 의원하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선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왜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한번 구명을 해보고, 나머지 화천동인의 7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전화동인의 이런 사람들도 전부 한번 점검을 해보면, 금융계좌 추적해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의 흐름을 쫓아보면. 예,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무슨 대가가 있는지도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이제 진짜 규명돼야 될 것은 대장동 게이트의 기획자, 설계자가 누군지 이걸 잡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성역 없이 맹맹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논리는 확연하게 저희들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어떤 상실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이번에 나가버렸던 거고요. 응당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네. 다만 일확천금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그 사람은 책임에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규명돼야 된다. 또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는 기획자고 설계자가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도 지난 9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기획자고 그 유 전 사장이 그때 담당 임원이었다.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에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네. 재개발, 재건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네. 아는데 이번 이 사건,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은 땅을 싸게 빠르게 살 수 있었던 거. 두 번째는 초과이익 한수를 삭제했던 거. 세 번째는 일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분양아파트로 팔 수 있게 해줬던 거.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결정 못합니다. 이것은 시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이 맹맹백하게 규명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네. 특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두 분 같이 해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선곡 주제는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갔는데요. 지금부터 두 후보의 초반 대선 레이스 그리고 민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중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볼까요?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뭐 요사이 가장 핫한 가수 임영웅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스터 우승자로서 상당히 많은 노래가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이 내용 중에 보면 이 세상은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을 거야. 이젠 울지 마요. 아, 그리고 그대는 걱정 말아요. 네. 이제 나만 믿어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예. 저희들한테 힘을 주신다면 충분히 다 밝힐 수 있다. 아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기동민 의원 어떤 노래를 골라 오셨을까요? 겨울에 부르는 솔잎을 보라.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설명이 별로 필요 없죠. 양희은 그렇죠. 선생님의 상록수인데요. 네. 변방의 장수, 비주류 중의 비주류, 흑수저도 아닌 무수저. 이재명 후보를 우리 민주당이 선택했습니다. 드디어 변방의 중심을 장악하고 극복한 것인데요.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철저하게 계승하면서도 조금 관료되고 비대화된 민주당을 스스로 혁신하겠다라는 우리 의지의 표현이고요. 문재인 정부를 확고하게 승계하되 좀 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지만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라.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라는 다짐을 국민께 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새롭게 뛰어가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 대 윤석열인데요. 박성중 의원은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그리고 기동민 의원은 양희은의 상록수를 선곡하셨습니다. 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세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저희들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 대 윤석열이고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께서는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께서는 양희은의 상록수를 선곡해 주셨고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두 곡 중에 좋아하시는 곡들에 대한 선택을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야기부터 나누죠. 어제 관훈 토론회 참석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이 대장동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조건은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잘 안 될 경우에라는 조건이죠. 윤석열 후보의 과거 부실 수사 의혹까지 포함한다면 특검 받겠다. 박성중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세상 경험을 보면 원래 조건이 많이 붙으면 안 하겠다는 것이 많습니다. 네. 뭐 검찰 수사가 안 될 경우 또 윤석열 후보의 과거 부실 수사 의혹이 포함된다면 네. 이런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어허.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은 네. 법무부와 검찰을 너무 믿고 여론 악화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가 아니겠느냐. 아하.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네. 원래 이제 특검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수사가 미진하면 받아들인다. 이건 시간 끌기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여권 관계자, 야권 관계자, 법조계, 언론계 다양한 인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정성이 확보되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려면 특검밖에 없다. 검찰에 맡겨서는 할 수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검찰 관련해서 우리들이 한번 체킹해 보니까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아낸 유동규 씨 휴대폰을 열흘간도 못 찾고 앉아 있고 수사 착수 22일 만에 성남시장 압수수색을 하는 게라든지 또 서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지시 이메일은 뭐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뭐 정진상 그 선대위 부실장 그 하는데 그 양반 압수수색하니까 사법당국이 강력히 경고한다는 이런 말을 감히 어떻게 검찰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걸 본다면 네.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그런 차원에서 네. 정말 시간 끌기 하지 마라. 아하. 그리고 국민들도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10월 30일에서 11월 1일 전국 그 쿠키 여론조사를 보면 70.9%가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네. 71%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다 본다면 국민들도 특검하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네. 조건 없이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기동민 의원님 조건 많이 다는 건 특검 안 하겠다는 거다. 그래도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라고 얘기하는데 어로 해석을 하니까 예. 뭐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석은 자유인 거고 네. 다만 참 강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3차례의 특별검사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중에 14명의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그 조폐공사 특검하고 원로비 특검을 두 건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진 것이 그중에 13건이에요. 한 건을 검찰이 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인데 대북 송금 특검 관련해서 한 건만 포기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서 완결되었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검찰 한참 수사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께서 나 같으면 이미 다 끝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장동 그 화천대유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2011년 부산 대출 비리 사건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때 133명의 수사 인력을 가지고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께서 8개월 동안 털었는데 그 당시에 1,200억이나 막대한 돈을 대장동 PF에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알선을 해서 10억 몇천만 원을 받은 이 자를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요. 부산 저축은행. 예, 2015년도에 그분이 수원검찰청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이런 책임 있는 분이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을 하고 있는 거죠. 맞지도 않는 얘기인 거. 지금 검찰이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사 인력들을 가지고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어떨 때는 잘했다고 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고 지금은 검찰 못 믿겠으니까 무조건 특검 가자. 박성준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검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2달에서 많을 땐 넉 달까지 준비 기간이 걸려요. 그리고 의제까지 확인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부산 비리 대출 비리 사건 네. 그리고 또 원유철 의원 등 정치권에 대한 그 이 로비 50억 클럽. 근데 국민의힘 특검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건 다 빠져 있어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하고 판단할 것이다. 이 대장동 문제, 화천대유 문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대단히 좀 이게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을 자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과거와는 다른 상당한 정도의 수익을 환수를 했지만 그것까지는 부족하다는 판단들이 있는 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주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상황을 맞춰놓고 그 상황을 맞춰놓은 상황을 제대로 꿰어 맞추지 못한다면 무조건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은 검찰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고 거기서 도저히 이건 부실 수사다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이 공감해 주신다면 당연히 특검 가자 이런 주장인 겁니다. 저는 여기 나와서도 누차 그런 말씀들을 드렸던 거고 특검은 네. 무조건적으로 배척한 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분명한 역사성이 있는 문제이고 또 이 바로 특검을 가자고 얘기하는 것은 박성중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오신 지금의 수사 상황들을 고의적으로 지원하거나 해태할 수 있는 현실적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 수사에 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 나오면 특검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조금 전에 박성중 의원께서 70% 이상의 특검 찬성 결과 나온 여론조사 언급하신 것은요.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30일에서 11월 1일 사이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예, 제가 박 의원님. 말씀하죠. 그렇게 자신이 있는데 왜 특검을 피합니까? 여러 핑계를 대면서 그 말을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말을 하고 싶고요. 네. 지금 현재 검찰에 구성되어 있는 대장동 검찰 관련 보면은 대부분 친여 인사, 친계통 구성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믿는 겁니다. 또 특검이 시간이 윤석열 사람도 다 시켜야 됩니까? 아니요, 윤석열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고 말이 안 되죠, 그거. 중립적인 사람으로 하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네. 특검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와 함께 병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정부 들어와서 지금 특검 허용한 게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아예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삼아서 지금부터 뭔가를 하자. 그래야
그다음에 지금 선거 4개월 남았습니다. 네. 지금 방식이라면 검찰에서 4개월 그냥 하고 나서 땡 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인 기구에 맡겨서 좀 한번 바라보자. 우리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그게 야당 말이 맞겠네. 그러니까 71%가 동의해서 특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잠깐만요. 일단 현 정부 들어서 드루킹 특검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특검과 검찰이 동시 수사하는 동일한 사안에서 그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끼리 특검법 처리 위해서 만나자 이런 말씀하셨고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특검은 야당에 고발사주 특검은 여당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고발사주 특검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중립적인 기구가 하자고 해놓고 이제 공수처가 태어났는데 공수처가 아니라 윤석열 수사처다. 그러면 비리와 의혹, 부패가 확인되었는데 그리고 고발사주는 어찌 보면 성격적으로 보면 국기를 흔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특검 얘기를 합니까? 그냥 할 수 있도록 놔주면 되는 거고요. 네. 내가 보니까 연불보다 제밥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밥이라면 선거 말씀이신가요? 선거도 마찬가지인 네. 거고 여기 대장동 그리고 화천대유 사건에 연관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거기에요 윤석열 후보의 그 아버님 이 김만배 씨와의 부적절한 거래라고 김만배 씨 누나가 예. 주택 산 거요. 네.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도 부산 저축은행 대장동 PF 1,200억에 대한 부실수사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돈을 받은 분들이 곽상도 또 원유철 등 네. 아주 국민의힘과 대단히 연관성이 높은 분들이 네. 돈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깁니까? 그건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단체 추천을 받자라고 얘기하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네. 추천권을 어디는 여가 해야 되고 어디는 야가 해야 된다. 이건 지극히 도식적인 거고 네. 자기 편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기동민 의원 참 말씀 박 의원님 말씀까지만 듣고 주제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돈 많이 받았다. 국민의힘에 받은 사람은 한 사람 아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장동 사건 필요해서 쓴 변호사고 법조인이고 언론인이고 다 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전에 원유철 대표는 원유철 대표는 지금 얼마 받았는지는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말만 사모님도 나왔지. 같이 다 올려놓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 그걸 하기 위해서 무슨 보험 차원에서 필요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훨씬 여당에 관련되는 인물이 많다. 없잖아요. 지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죠. 정치만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법조인이고 뭐이고 저 관련되는 보면 여당이 더 훨씬 많습니다. 아니 누군지 한번 말씀을 줘보세요. 누가 있어요? 누가? 여당이죠. 앞으로 예. 금융 추적을 통해서 한 밝혀보면 네, 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예상이신 거죠. 추천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고발 사주는 우리 쪽에 관련된 길이니까 추천권을 여당에 주고 그다음에 대장동은 여당에 관련되는 사건이니까 뭐 여당 후보에 관련되는 사건이니까 야당이 주는 것이 그건 당연한 도리죠. 그 단순한 어떤 합리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뭐 그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한 뭐 여기서 일단 말씀만 정리하죠. 드려볼게요. 네. 우리 예. 특검 다 한다고 합시다. 그럼 정치는 어디로 가버리는 겁니까? 손은 누가 이 키우나 대선 이렇게 되네요. 판과 네. 집권 초에 누가 집권을 하든지 집권 초에 이런 부분들을 그토록 경계하자고 다짐했던 검찰과 검찰 관련 세력들이 이 국가를 정말 집어삼킬 텐데 그럼 정치는 뭘 합니까? 난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네. 중요한 부분 네. 드루킹이라든지 이런 예. 같은 경우는 특검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 수사 다 맡겨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도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 지난주에 기동민 의원께 지난주였죠. 기동민 네. 의원께서 이렇게 광주 호남을 좀 그냥 놔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호소도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과. 좀 이렇게 물론 그때 안 가시고 참았다 이제 후보 되고 뭐 가셨는데 네. 뭐 가시는 건 본인의 의지고 거기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좀 진솔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논란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 방명록에 대한 논란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꼭 보면 김대중 대통령님 그 도서관에 가서도 뭐 새 지평을 여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 지평선을 여신 그래가지고 실수를 하고 네. 또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 도대체 어떤 뜻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기이신 건지 철자법이 틀린 건지 이제 그런 모습에서 사람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오신 걸 텐데 네. 준비한 모습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형식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에 진정성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찾아뵙고 과거 함께했던 사람들이 협력을 요청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 광주나 호남 분들의 마음들이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도 지지부진한 광주 5.18 진상규명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집권하고 나면 이 5월 광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 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정말 기반 이 호남 사람들 혹은 광주 분들의 마음에 기반한 이런 진심 어린 호소와 당부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에 급급했다. 근데 그 형식조차도 네. 사람들의 심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었다. 대단히 미흡하고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진정성 진심의 부족이 아쉽다. 박성중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야권 후보로서 전직 대통령 특히 진보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 묘역에 찾아뵙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이것이 국민 통합을 외치는 우리 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편도 다 앉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다. 네. 특히 그 9일 날에는 강북구에 있는 4.19 그 혁명 기념탑을 갔습니다.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네. 같이 가셨군요. 예, 예. 네. 그리고 10일 날은 강주 5.18 묘지 갔고 또 오늘은 경남 김해나 봉화마을이나 김대중 기념관도 같이 갔는데 네. 이 모두가 진보 가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적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윤 후보가 꿈꾸는 상식, 공정, 헌법적 가치와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윤 후보가 5.18 민주묘지 가서 추모탑에 헌화하려고 했는데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발해서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것은 좀 국민들 눈에 좀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다. 왜 한 나라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가서 한다면 그걸 받아줘야지. 네. 그 하는 것이 참 아쉽다. 네, 네. 그리고 민주당은 강주에 오면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네. 사과하려면 정치기획쇼다 뭐 사과 내용이 없다 뭐 들어보고 할 수 있도록 뭐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네. 마치 뒤에서 뭐 하는 모양으로 해준다는 것은 참 같은 정치 동반자로서 해야 맞는 것인지 나 정확하게 묻고 싶고요. 예. 두 분 다 아쉽다는데 아쉽다는 내용이 좀 잠깐 제가 잠깐만요. 저희가요. 맞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 길어서. 진보 대통령 중에 예. 가장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네. 당선자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3인을 YS한테 건의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청와대 두 분을 초청해가지고 네, 네. 여러 가지 교환도 해서 그게 저는 5.18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 민주당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예. 저희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승자는 57대 43으로 승리한 기동민 의원입니다. 양희은의 상록수 지금 나오고 있죠. 오늘 순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